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TSMC가 성숙 노드 생산 능력을 크게 늘린다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최근 TSMC가 기술 심포지엄을 통해서 이 성숙 특화 노드 생산 능력을 2025년까지 50%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3년간 절반 이상 늘린다는 것이죠. 이 사실 그간 TSMC의 3나노, 2나노 등 그 첨단 노드 중심으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왜냐하면 고급 CPU, GPU, 그 모바일 SoC 등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그 최첨단 노드는 그야말로 혁신을 촉진하는 장치이기에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게 있는데요. 최근 수년 동안 다양한 컴퓨팅 그리고 스마트 장치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바로 세계적인 칩 공급 위기로 이어졌고, 이는 자동차, 가전, PC 및 그 수많은 인접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미 현대의 스마트폰, 스마트 가전 및 PC는 수십 개의 칩과 센서를 사용하고 있고, 이런 칩의 개수와 복잡성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분야 중에서도 이 스마트 자동차 시장은 폭발적인 성장 중입니다. 이 자동차는 이미 그 수백 개의 칩을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 수년 동안 자동차 한 대당 칩 개수는 약 1,500개까지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TSMC가 성숙 노드, 구형 노드의 확장에 나선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칩 산업의 경쟁 구도 측면에서 보면 TSMC의 구형 노드 확장은 미국의 글로벌 파운드리, 그리고 대만의 UMC, 중국의 SMIC가 바짝 긴장하는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첨단 노드에서는 삼성, 그리고 구형 노드에서는 삼성 이외의 3위 그룹, 파운드리 3위 그룹이 긴장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 얼마 전 TSMC의 글로벌 팹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이 첨단 팹은 미국 애리조나를 빼면 모두 대만에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렸는데요. 이는 TSMC의 구형 노드 확장의 중심에 해외에서 짓고 있는 다른 팹이 자리한다는 얘기와도 같습니다. 일본의 구마모토 현에서 짓고 있는 팹, 그리고 중국의 난징 팹 증설 중이죠. 또 유럽에 새로 짓게 되는 새로운 팹이 이번 모두 TSMC 성숙 노드 확장의 중심에 설 팹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제 그 일본 구마모토 현에서 짓고 있는 그 팹 같은 경우는 TSMC 12나노, 16나노, 22나노, 28나노를 이용해서 칩을 만들게 됩니다. 캐파 규모는 그 300mm 웨이퍼 기준으로 월 최대 45,000장을 생산하게 됩니다. 중국 난징 팹도 28나노 칩을 중점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 TSMC가 유럽의 팹을 최종적으로 짓게 된다면 대부분 30나노 이상 자동차용 칩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TSMC가 2025년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3년간 그 성숙 노드와 전문화된 특화 노드를 현재보다 50%가량 늘린다는 것은 TSMC로서는 큰 변화고 시장에서 경쟁력을 더 끌어올리기 위한 결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TSMC로서는 전문 노드가 대부분 그 공통 노드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TSMC 팹을 사용하는 순간 계속 TSMC를 쓸 수밖에 없게 만드는 장점이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TSMC도 기술 심포지엄에서 이 점을 강조했는데요. 이 TSMC는 고객인 팹리스가 공통 IP의 많은 부분을 공유하거나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TSMC 고유 전략이라고 밝혔습니다. 쉽게 말해서 특정 노드에서 사용한 IP를 더 개선된 노드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조 라인을 구축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 제품군이 전반적으로 IP를 공유할 수 있도록 공통 플랫폼을 가능한 많이 구축한다는 뜻인데요. 이는 그 제조 분야에서, 반도체 제조 분야에서 기술 역량과 노하우가 축적된 TSMC에 가능한 것입니다. 마치 한번 애플 제품을 쓰기 시작하면 애플 생태계에 갇혀서 다른 제품을 쓰지 않게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 전략을 TSMC도 구사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TSMC는 자신의 다양한 고객 포트폴리오도 성숙 노드를 사용할 고객들이 얻을 수 있는 장점 중 하나라는 점도 강조했는데요. 쉽게 말하면 성숙 공정을 통해서 칩을 만드는 고객이 첨단 노드를 활용하고 있는 고객과 제품 시너지가 나는 방향으로 고객들을 연결해 주는 역할도 TSMC가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강점은 10나노 이하 공정이 아예 불가능한 글로벌 파운드리 UMC, SMIC 등과는 확연히 차이가 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 성숙 노드에서 만드는 칩은 대부분 8인치 팹으로 그간 만들어 왔습니다. 전력 반도체라고 불리는 PMIC, 그리고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인 DDI 등이 대표적인데요. 이 12인치 웨이퍼로는 흔히 말하는 최신 공정에서 제작되는 CPU와 GPU, 그리고 모바일 AP,
등이 나옵니다. 이 고객 관점에서 말하면 8인치 고객은 완성차 업체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 메이커가 많은 유럽과 일본 등이 주요 고객이고 12인치 웨이퍼는 최신 칩을 설계하는 인텔, AMD, 엔비디아, 퀄컴, 애플 등이 대거 포진한 미국 업체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8인치 팹의 경우는 그 시장에서 모자라도 더 짓기 어려운데요. 기본적으로 파운드리가 8인치 팹을 지으려면 8인치용 반도체 장비로 팹을 채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램 리서치 등과 같은 그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이 8인치 장비의 수주 가격을 12인치 장비보다 더 받고 있기 때문에 파운드리 입장에서는 수지가 맞지 않습니다. 이 반도체 장비 업체들은 이미 모든 그 설비들을 12인치 장비를 만드는데 최적화시켜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8인치 팹을 메워줄 8인치용 장비를 만들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팹리스가 이 8인치 팹을 쓴다는 얘기는 12인치 팹보다 원가가 싸기 때문인데요. 이 파운드리가 새로 8인치 팹을 만들게 되면 돈이 너무 들어가기 때문에 애초부터 8인치 팹을 만드는 게 불가능해진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간 그 8인치 팹에서 만들던 칩들이 이제는 점점 12인치 팹으로 이동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칩의 성능이 점점 고성능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 8인치 팹에서는 아예 만들 수 없는 칩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12인치 팹 중에서도 많이 노후화된 팹, 다르게 얘기하면 감가상각이 많이 떨어진 팹, 이제는 너무 노후화돼서 다른 최신 칩을 만들기 어려워진 12인치 팹에서는 과거 8인치 팹에서 만들던 칩을 만드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가령 그 OLED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 같은 경우는 지금 28나노에서 만들어지는데요. 28나노는 기본적으로 8인치 팹에서는 아예 만들 수 없는 칩입니다. 만들 수 없는 공정입니다. 무조건 12인치 팹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이 CMOS 이미지 센서도 1억 화소 정도 되면 8인치 팹에서는 애초부터 만들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요즘 나오는 이미지 센서는 모두 12인치 팹에서 만들어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소니 같은 경우는 하소가 낮기 때문에 이 8인치 팹에서도 제작이 가능하지만 이미 삼성이 만드는 이미지 센서 같은 경우는 다 12인치 팹으로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전력 반도체인 PMIC도 조만간 8인치 팹에서 12인치 팹으로 이동해서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TSMC가 성숙노드에 대한 대대적인 확장 계획을 발표한 것을 계기로 성숙노드와 첨단 노드 간의 관계 등을 한번 따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